권양숙 여사라는 말에 속아서 광주시장이 4억 5천만 원 보내달라니까 5억 보내달라니까 4억 5천만 원 보냈는데 그 사기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 취업을 좀 부탁했는데 실제 취업이 됐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준비한 건 그 돈을 보낸 당사자의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의 시장 취임식 자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2014년 광주시장에 당선된 윤장현 시장인데요. 임기 말이죠. 지난해 12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여기에 채용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이 사기 피의자 김모 씨의 아들 조모 씨의 취업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정답이와 이제 컴퓨터도 가져가고. 이 아들뿐 아니라 피의자의 딸의 취업에도 관여한 것 같은데요. 그분 얼마나 근무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난해 12월이었죠, 그죠? 네. 5억 보내달라니까 4억 5천. 저희가 여기까지는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12월에서 1월 달까지 한 번에 보낸 건 아니고 여러 번, 네 차례 번인가 나눠서 거쳐서 보냈죠. 나눠서 네. 보내게 되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나왔던 사실인데 추가된 거는 2월 달 정도에 추가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마 윤장현 시장은 그 사람의 자녀라기보다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기 때문에 사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당최 좀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요. 네. 이게 다 사실이라고 했을 때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는데 그걸 왜 권양숙 여사가 도움을 부탁합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혼외자까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 품은 연기를 했나 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갔고요. 두 번째는 아들과 딸에 대해서 취업 청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저는 혼외자라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시의 산하기관에 대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권호 씨를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붕어빵처럼 딱 닮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찾아가서 보지 않았을까. 얼굴을 볼 수도 있는데. 네, 봤으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혼외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깜빡 속아서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뭔가의 대가를 바라고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기범이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다가 연락처 알게 돼가지고 그쪽 사람들 전부 다 전화했는데 그중에 지금 윤장현 시장만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이 여자분은 정가 육범에 사실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김병민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이 여성분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확인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었을까라는 의심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 예를 들면 그 아들을 취업시킨 것은 실제로 산하기관이라고 보게 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은 그 딸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취직을 시켜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학교에 취직시켜주는 거는 또 그 시장이 할 수 있는 직권의 범위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나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을 시켜줘야 직권남용이 가능한 거군요. 본인의 직권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되니까 실제 사립학교에 취직시켜주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 광주시 산하기관이라는 곳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임시직으로 채용했는데 저게 또 정규직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랍니다. 그렇죠. 근데 저분은 지금 10월 달에 일단 그만두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4억 5천만 원을 보내줬다고 했는데 3억 5천만 원은 은행이 대출을 받고 1억 원은 지금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전부 다 빚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금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까지 돈을 보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인데 이해도 잘 안 되고요.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기꾼이라면 12월에 사기를 쳐서 한 명이 걸렸어요. 5억 보내달라는데 4억 5천만 원을 받았으면 도망가거나 했을 텐데 내친 김에 내 자식들까지 취업을 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아들 하나 딸 하나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혼외자가 있다 했고 현직 광주시장은 또 그걸 믿고 취업 시켜주는데 뭔가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럼 9개월 동안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인지하고 났으면 이 사건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든지 간에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윤장현 시장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 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불법적인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지금 나오게 되는 이 산하기관에 채용하게 만든 것은 그런 네. 지점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입금하고 났으면 그다음에 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도움의 부탁을 받아들여 갖고서는 추가적으로 채용 청탁 등을 아니 받아들였.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달에 경찰 수사로 다른 사기를 치려다가 이 사건이 피의자가 여성이 검거가 되니까 그때서야 알았던 거죠. 그때서야 인지했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윤장현 시장이 그때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전에 돈을 보내고 나서 취업 청탁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짜라고 생각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그 취업 청탁을 해줬겠습니까? 취업 청탁 들어줬겠습니까? 이후에 결국은 문제를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 경찰과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도 바라보는 겁니다. 네.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윤장현 시장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재선의 출마 선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본인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접게 됩니다. 이 과정에 실제로 이 사람의 도움들이 권양숙 여사라고 인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정황은 없었던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만약에 윤장현 시장이 그런 내용들을 인지해서 보냈다라면은 결국은 본인이 공천이 안 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에 역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일 네.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네. 이게 최근에 있는 수사 때문에 인지한 것 인지 여부는 다시 한번 이것도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하면 12월하고 1월에 돈을 보냈고 지방선거는 6월에 열렸단 말이죠. 돈 보낼 때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 말은 공천 관련해서 뭔가 권양숙 여사 정도면 뭐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보낸 거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돈을 보낼 때 보통은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계좌에 자기 이름 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월 달에 돈 보내고 2월 달에 출판 기념회를 해요. 네. 그러다가 4월 달에 이제 안 나간다라는 식으로 사퇴 의사를 좀 밝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또 이제 그런 입장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이름으로 계좌 이체를 한다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언제든지 탄로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냐가 첫 어느 번째고. 대한민국에 뇌물 주는 사람이 누가 계좌에 그것도 1, 200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을 자기 그러니까요. 이름으로 해서 보냅니까? 그것도 이제 대출 받아서 보낸 왜냐면 네. 검은 돈도 아니고 대출 받아서 보낸 게 명확한데 또,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윤장현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사기를 당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윤장현 네. 전 시장은 사실은 이 사람이 권양숙 여사라고 생각하고 돈을 보냈다는 거면 네. 실질적으로는 사기거든요. 사기의 피해자거든요. 네. 그러면 사기의 피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뇌물을 준 공여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쉽지 않다.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상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입증해 줘야 되는 것인데 권양숙 여사가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인 뭐 권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이면서 뇌물죄의 공여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고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네. 의문이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물론 이 윤장현 시장이 안철수계긴 하지만 민주당 출신 광주시장이고 아니 그 한 번쯤은 직접 만나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물론 내가 준 돈 잘 받으셨습니까 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문제죠. 네. 네. 근데 돈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뭐 뇌물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윤장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네. 뭐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일단 권양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신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전화로 목소리 같은 것들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권양숙 여사가 맞았었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섣불리 누군가를 그러면, 네. 위해서 하긴 어렵죠. 아니 그래서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연락도 잘 안 오고 근데 자녀를 취업시켜달라 혼외 자식이니까 어디 말도 못하고 김 교수 말처럼 한번 취업 청탁을 했다면 네.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불러다가 차라도 한 잔? 적어도 그 지점에서는 네.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정말로 이 권양순 여사는 좀 깜빡 속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그 부탁을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품위적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돈을 보내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사기임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코가 걸린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취업 청탁까지 간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윤장현 시장이 하루빨리 국내에 들어와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팔에 자원봉사 나간 뒤에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안과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봉사를 갔군요. 갔다가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나머지는 들어온 상황인데 속히 귀국을 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지난 3월 15일 임기가 끝나가던 지난 3월에 본인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MB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날인데 광주시장으로서 가장 우선 명심할 일은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은 정직함이다. 광주시장이 감옥에 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남긴 사진으로 오늘 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표창원, 김정재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